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를 좀 보니까 어제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0년짜리 국채금리를 급락시키는 요인이 됐으니까 네. 나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셨었죠. 예. 그래서 요번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뭐 4.89 막 급등할 때 오히려 상방 매수. 그래갖고 요번에 상방 에너지가 컸는데 네. 문제는 이 전쟁의 양상은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이쪽 그 전문가들 얘기 다 봐봤거든요. 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경우의 수만 쭉 얘기하는 거지 진행하는 과정은 이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러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실전은 그게 하등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싸움꾼은 하나만 봅니다. 그냥 10년짜리 국채 보자고요. 그냥 복잡한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 지금 가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이란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묘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란한테 돈을 준 다음에 이게 또 터졌으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또 휴일 동안 이게 뒤에 이란 자금이 들어와 갖고 그럼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이거 확산되면 어떡하나. 네. 이거 갖고 또 북한이 또 러시아가 또 뭐 수많은 시나리오의 소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 엄청났지만 딱 뚜껑 열어보니까 10년짜리 국채금리 급락하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 상황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뭐 노이즈가 계속될 겁니다. 이 가자지구 위치 보니까 여기 보면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가 요렇게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해결 문제가 이것도 뭐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면전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확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거기에다가 기준 놓고 배팅을 합니다. 왜 확산 안 되냐?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확산이 된다면 유가가 튈 거예요. 그럼 10년짜리 국채 금리도 떨어졌다가 다시 칠 겁니다. 네. 그거를 뭐로 판단해야 될 것 같냐면 앞으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나, 요 하나 변수랑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의 이 정당 간의 그 싸움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서한지구 온건 파타는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확산된다는 건 서한지구에서도 터지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일단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요. 네. 지금 4.5%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고. 그러니까 나스닥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장이 안정되려면 나스닥 13,500, 우리 선물은 325, 삼성전자 70,000전자 돌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선을 잘 보시죠. 삼성전자만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늘 급등을 했지만 아직 7만전자를 7만. 돌파를 못했고 하지만 이제 나스닥이나 13,500 돌파가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도하려면 이 4.0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3, 4.5에서 지지해주고 여기 또 대반등 주면 나스닥은 14,000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14,000 가려면 이 4.3도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갖고 볼 겁니다. 요 변수. 복잡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 갖고 싸우자. 네.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이 95불 돌파하면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유가요? 예, 유가가. 그러니까
지금 95불이 9월 28일 추석 전에 고점 찍었습니다. 이때 뭐 100불 가서 난리 친다고 했지만 95불에서 81불까지 빠졌다가 10월 6일까지요. 그 다음에 전쟁 뭐 10월 7일 날 나오면서 이게 급등한 겁니다. 이게 90불 치고 나가서 95불 가면 이건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배후에 있다, 하마스 배후에 있다라고 했다면 유가가 다시 출렁일 위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이란이 공식으로나 자기네들 상관없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네. 그 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이럴 때 가장 이득을 보는 데가 어딘가를 또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 상황에서요. 예. 미국 군수업체 첫 번째 푸틴 대통령 아주 속으로 막 웃고 계실 겁니다. 푸틴 대통령 이 두 에너지가 저는 하나의 큰 그림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고요. 푸틴은 왜 웃고 있을까요, 대표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에너지가 네. 지금 어떻게 발을 뺄 수도 없고 더 확산될 수도 없고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도에 일어난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떨어지고 트럼프가 돼야 근데 그것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쟁이 확산돼서 다른 데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도 관심에서의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서방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각자 이해의 그 변수들이 극단적으로 해서 뭉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응집력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또 전에 우리가 셧다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란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변수도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셧다운 이 리스크를 감소해 가면서 다시 또 우크라이나 이게 돈이 어떻게 돼요? 한정돼 있는데 이스라엘도 가야 되지.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미국 군민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군민이 사망했다는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확산도 안 되고 바로 해결도 안 되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갖다 예를 들어서 뭔가 매크로를 망가뜨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냐면 청개구리 전략을 막 쓸 겁니다. 변동성. 청개구리? 예. 예. 인간의 머리와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요새 이 알고리즘 매매에서 유독 어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흔드는 거를 많이 보실 겁니다. 미국 시장에 올랐는데 우리는 올렸다 빼버리고, 네. 이제는 폭락할 것 같은데 뺐다가 올려버리고, 이게 변동성 알고리즘을 그 기계들이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었다가 뚫리는 쪽에 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 사고로 보면은 이게 시장이 완전히 매크로와 반대. 어떤 때는 청개구리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은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롱숏이 갔다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삼성전자와 관련된 IT는 사지만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은 팔아라.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10만 5천 원 매도하고 쳐다보지 마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SNS텍 오히려 그쪽 세트는 팔고 오히려 파도 AD 테크놀로지, 삼성 밸류체인, 삼성전자 연결고리 이런 건 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숏을 복합적으로 같이 걸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그냥 안개 속의 오리무중에 복잡한 변동성의 흐름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해졌네요. 더 복잡해지고 연속성이 짧아지고 그러면서 그 수급에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보셨어요?
보긴 봤는데 너무 오래돼서요. 네. 기억이 거기에 가물가물하네요. 네. 여기 제가 기계군단 같은 게 이제 이상하게 그 문어다리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서로도 정보 교환하고 같이 뭉쳤다가 헤어지고 하면서 큰 파도도 만 그런 그 괴물 그 기계들 같이 우리 시장에서 이 알고리즘이 막 해치고 다니는 시장, 난도질을 당하는 시장 같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옆으로 보라는 이렇게 변동이 클 때는요. 이거 따라가면 역사이클 걸리게 딱 좋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그냥 선을 한번 거놓아 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10년짜리 구치 4.5, 4.3 이게 옆으로 걷듯이 삼성전자 72,500원, 66,000원. SK하이닉스 125,000원, 11만원. 네이버 18만원, 작게는 20만원, 크게는 22만원. 이렇게 옆으로 거놓고 어떤 때 상단 오면 얘 빌려다가 때려버리고 요 하단 오면 땡겨버리고 같은 IT 내에서도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좋겠네. 이 그림. 이게 스트레이들 전략의 변동성의 유도 전략인데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역V자, V자 여기에 이게 요런 그 사다리꼴을 엎어놓은 것 같이 이런 그림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사주는 거. 금액이 삼성전자 많고 SK하이닉스 적을 때는 이 각도가 틀려요. 약간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게 되죠. 이런 또 V자. 그 다음에 양매도 에코프로 제가 이 개념으로 계속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는 7자 볼 테니까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7자 보면 사도 된다. 어저께. 그런데 이런 게 왜 기계군단이 계속 때리는 에너지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타임, 폴리어, 액티브, ETF가 중심이 되고 외국계들이 중심이 돼서 공격을 할 거다. 제가 8월 달에 정확하게 날짜가 8월 25일인가? 120만 원 찍을 때요. 이 방송을 통해서 120만 원 때려갖고 7자 보실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기계군단이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방어하는 다른 대체 에너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개인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런 그 스트랭글 전략을 계속 합성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알고리즘대로 돌아다니면서 해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결과물이 이걸 던진 사람도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갖고 하면 어느 시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를 조절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거를 합성해갖고 하면 어떤 거는 올랐다가 그냥 급락했다가 다시 그냥 되돈만 줬다면서 이런 요동을 칩니다. 또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공포에서 다 털리죠. 그죠? 그거 싹 잡아갖고 땡겨버립니다. 이제 가나보다 따라가면 다시 죽여버려요. 이런 알고리즘이 아까 그 역V자, V자 이거를 종목과 아니면 종목과 종목, 종목과 선물, 옵션 다양하게 합성시켜버리면 여러분들 그거 해석해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이해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장은 매크로나 이거에서 우리가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습관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럴 때는 느끼라고 그럽니다. 그냥 이 종목은 하방 에너지 느껴라. 그러면 때리고 다시 보는 게 낫고 재료로 자꾸 보지 말고 이거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이런 거를 갖고 에너지를 봐라.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SK하이닉스 12만 원대 가면 이게 자꾸 이게
이게 그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갔지만 SK하이닉스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아까 그 하락 반전이 됐죠.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그거와 연동된 걸 같이 때려버립니다. 그게 ETF로 통째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그 설계하는 사람만 알지 그게 작동한 다음에는 우리들은 이게 왜 올랐다 이거 나중에 당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따라서 제가 7월 16달부터 이 5만 원대 한미반도체 이게 팔아먹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 에너지에 당하지 마십시오. 계속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거 올라간 것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이거 고가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갖고 제가 AD 테크놀로지나 파두나 삼성 오히려 이제는 한미반도체보다 하나 마이크론이나 DB하이텍을 이제 더 큰 에너지를 줄 거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작업이거든요. ETF에서. 그리고 이스페타 시스템 벌써 마탱에 왔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저는 삼성 밸류체인으로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IT 섹터 내에서도 요번에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수주에 뭐 3나노 이렇게 재료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IT나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이건 쏘시고 이건 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뒤져보면 알아요. 각 ETF를 사진 찍어갖고 네. 한 5일씩만 비교해봐도 요게 떨어지고 요게 올라가고 요 구성성분의 합성과 수량 하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요거는 통계적으로 옆으로 오니까 털어내는 거구나. 요거는 조종하다가 털리면 가서 사갖고 땡기려고 하는 거구나. 요 롱숏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그거를 시장 조사하니까 네. 이게 이해가 안 됐으래도 아, 이런 롱숏이 지금 기계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스트랭글, 스트레들 전략에서 합성 전략의 변동성 전략, 이게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게 시장이 계속 좌우될 것 같고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변수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오리무중이거든요. 지금 하나 변수 갖고도 헷갈리는데 하나, 둘, 셋 이게 합성돼 보세요. 그럼 수많은 가지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